네. 지금부터는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와 함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관세 협상, 관세 압박을 하는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고 왔었죠. 실질적인 것은 약간 해결이 안 된 것 같다라는 인터뷰가 있었는데 요 얘기를 잠깐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준비가 안 됐다군요. 죄송합니다. 아. 네. 그러면 요 얘기는 저희가 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관 장관이 인천공항에 오면서 하워드 장관을 만나고 와서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와서 "우리 측 이야기를 다 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근데 절차상 조금 늦어질 수 있는 거고 악의적인 게 아니다."라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장관이 이해는 했는데 그래도 관세 인상 25%로 다시 올리는 건 준비 중이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게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의 민정훈 교수가 짚어볼 텐데요. 일단 김정관 장관에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네. 그리고 로트닉 상무장관이 미국에서 그 관세, 상호 관세를 담당한 그 주역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촉보하는 이러한 예. 분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카운터파트를 만나고 생각하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불편한 거를 그 SNS에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음. 25% 상관세를 올리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불편한 오해는 피했고, 물론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실무진에서 이제 그 관세를 인상하는 조치를 시작됐다고 하고, 이제 예. 뭐 관부 개절 준비하고 있다 하는데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그 한국 쪽과 뭐 협의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그럼 정말로 한국이 25% 관세를 인상해 가지고 이제 그 판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한국이 자신의 기대만큼 이제 대미 투자를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불편함이 있었던 거고, 음. 그거에 대해서 좀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움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해 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이 입법 과정이 지연됐기 때문에 관세를 인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입법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 이제 국회 입장에서는 특별법을 한 2월 말이나 3월 초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제 처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설사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인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만, 부과하더라도 그거는 시한부 아니겠습니까? 시한부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목표 자체가 입법을 촉진하는 거니까, 그것이 한국의 그 입법이 2월 말 3월 초에 진행이 된다면, 해결을 된다면, 그렇다면 그 주장은 명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이제 입법부가 승인을 안 하고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에서. 이게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X에 나왔던 얘기고, 트루소셜이죠. 트루소셜에 나왔던 얘기고, 이번에도 "그래도 올릴 거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건 이건 계속되는 압박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아직 현상이 변한 건 없으니까요. 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를 달성하고 진전이 있다라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좀 인식을 하고, 예. 그래야지만 뭔가 이제 그 자신의 주장을 철회할 음. 그러한 명분이 생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서 "불필요한 오해는 풀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이게 오해는 풀렸을지, 그냥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라고 말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한국이 어떤 그 입법을 지연시켜서, 그러니까 예상보다 이제 그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이 지연되는 부분을 굉장히 좀 아쉬워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거를 일부러 지연한다고 생각을 하든, 아니면 절차상 어떤 그 진행되는 부분이 미국의 기대를 못 따라왔다든지, 음. 그거는 미국 측의 인식에 다양함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김정환 장관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측이 그런 부분을 불편해한다. 예. 아쉬워한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 11월에 발의가 됐지만 12월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1월에 예산 장관 인선 때문에 국회가 사실상 그거를 처리할 예.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숙기를 한 시간도 필요하고 뭐 2월, 3월에 통과시킬 것이다 했으니까, 뭐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되는데,
미국 측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 11월 그에 그 발의해 놓고. 발의해 놓고서 인제 1 월인데요. 예. 대단하게 뭐 그 미국 측은 뭐 그 입법이나 이런 걸 빨리 하는 국가처럼 이렇게 음.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성과를 내기 위한 조급함이 이제 조급함이. 나타난 거고 뭐 실무진에서는 대통령을 따라서 일을 처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 그러한 간극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상대하기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정부에서도 약간 그러니까 투자처에 대해서 상업적 합리성 이게 정말 중요하긴 한데 그런 얘기도 얼마 전 김용범 실장이 브리핑하면서 얘기했기도 했고 우리가 뭐 트럼프가 요구한 대로 막 하는 아무 데나 하진 않겠다는 취지의 얘기도 했었고 근데 바로 이런 압박이 그럼 올릴게. 압박이 그냥 쑥쑥 들어와 버려요. 과거의 어떤 외교, 정치, 국제 관계에서 국제 정치에서 보던 거가 너무 틀이 달라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당혹스럽죠. 뭐 이번 사태만 봐도 우리 정부에게 뭐 사전에 통지되거나 뭐 음. 됐던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면 이 얘기는 미국 행정부 그 뭐 상무부 공무원들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좀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차원에서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기존 워싱턴 문법을 파괴하면서 빠르게 움직이면서 내가 뭐 바이든이나 오바마가 다르다. 그래서 나는 뭐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뭐 심각한 외교적 결례이고요. 예. 그리고 미국의 어떤 정책적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음. 그러한 어떤 명백한 사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미국의 신뢰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어떤 그런 예측성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음. 단기적으로는 뭐 정치적 압박이 통해서 뭐 예.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미국에게 상당한 어떤 그러한 불이익으로 돌아갈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불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거는 국제 관계 속에서 반 트럼프, 반 미국 이런 정서가 좀 커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미국 그래서 손해로? 미국이 그 패권국으로서 초강대국으로서 세계를 호령할 수 있었던 것이 하드 파워라는 군사력과 경제력도 있지만요. 음. 소프트 파워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크거든요. 문화라든지 어떤 가치, 원칙 이걸 존중하는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그전에 보지 못했던 제국주의와는 좀 다른 뭔가 좀 신뢰할 수 있고 원칙에 따라서 예측 가능한 그리고 중견국들의 말들도 어떤 그 원칙에 따라 들어주는 이러한 모습을 한 70-80년 보여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예. 까먹고 있는 거예요. 어. 그렇다면 그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 뭐 EU라든지 나토가 보여주는 것처럼 대안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음. 과연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보면서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돈 많고 좀 잘 살고 거기다 성격 좋고 인품도 있어 보이는 큰형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괴팍한 돈 많은 예를 들어 놀부로 된다면 이 소프트 파워에서 미국에게 결국 손해가 될 것이다. 이런 거네요. 예. 그렇죠. 뭐 이제 트럼프의 실험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냐 음. 아니면 뭐 미국이 패권국의 주의를 버리고 이제는 강대국의 정치로 돌아가서 제국주의적인 모습을 다시 보여줄 것이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뭐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완전히 정책 기조를 바꾸지 못했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하겠다. 그래서 America is back 그리고 동맹을 중시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절충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트럼프의 실험이 장기적으로 가서 미국이 이제 그 대외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꿀 것인가 이건 예.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의 실험으로 인해서 어떤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갖고 있었던 위상이 침해되는 부분 그 손상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사실 좋은 인상, 좋은 이미지를 주고 이게 국제 관계 또 경제에도 영향을 주는데 그런 위상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했었고 앞서 이제 관세 트럼프가 원하는 건 관세가 아니고 사실상 대미 투자다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요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겠다 15에서 25로 얘기하기 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정부에 서한을 보내서 쿠팡 문제랄지 아니면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법에 관해서든지 우려를 좀 표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과 연계된 거 아니냐 관세 압박도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그거는 부처 이슈로서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진행되라고 생각한 거라고 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러한 관세 인상 결정하고는
좀 무관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서한 자체가 한 2주 전에 우리 예. 정부에 발송이 되는데 이것이 인제 그 수신처가 과기부 장관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플법이나 디지털 규제에 대해서 미국 그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진전된 모습을 보여 달라 이것을 부처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대미 투자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음. 그렇게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상한다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제가 뭐 1기 때도 지켜보고 지금 2기 때 지켜봅니다만 자기의 어떤 의사는 명확하게 표현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는 파악하기는 이전 그 행정부보다 좀 수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 문제로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슈를 국내적 대외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중에서 이 그 대미 투자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를 만들어내는 거는 가장 중시하는 그러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음.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선봉에 서서 막 이걸 흔드는 건데 디지털 무역이라든지 뭐 쿠팡 사태라 이런 거는 저는 대통령의 의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벤스가 때문에 김민석 총리를 만났을 때 미국에서도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디지털 서비스, 쿠팡, 또 소년보 목사 얘기까지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 문제들을 위해서 관세 압박을 한 거 아닌가? 그거는 지금 교수님은 반대로 보시는 거죠? 그쵸. 왜냐면 그 작년 6월에 한미 정상회담하기 전에 한 3시간 전에 트럼프 음. 대통령이 SNS에 뭐 Purge Revolution 이런 얘기 올리면서 예. 한국에 뭐 종교 탄압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을 올리면서 많이 사람들이 음. 놀랐거든요. 근데 그걸 처리 과정을 보시면 두 정상이 만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다독거리면서 마무리한 거예요. 그거는 음.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 내에 그러한 인풋이 들어왔고 대통령이 그것을 한번은 거론해 줘야 될 무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음. 거론하고 이제 한미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이제 마무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두 총리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하고 인제 벤스 그 벤스 부통령. 부통령이 만났을 때도 그런 인풋이 부통령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거 부분에 야.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봐야 되는데 그만큼 쿠팡이 미국 내에 대해서 전방위 로비를 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봐야 되지만 그래도 벤스 대통령과 그 김 총리 행각을 보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음. 그리고 이제 좋게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 음. 정도의 파급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예.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거고 그 문제 때문에 인풋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지만 한미 관계 관세 없이 흡쓸 만한 뒤흔들 만한 그런 이제는 못 되는 거고 부통령까지는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지만 대통령 레벨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쿠팡이 그렇게 미국 시장에서 음. 대단한 기업이 아니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뭐 쿠팡 측에서 뭐 로비 자금도 많이 썼다고 하니까요. 미국 정가에 뭐 벤스에게 압박을 하면 그 정도 언급해 줄 정도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인풋이 들어와서 그 정도 아웃풋을 내주면 음. 이제 체면 처리하고 한미 관계도 관리하고 이런 음.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거는 명확하게 대통령 의제는 아니구나.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상 압박을 한 거는 예. 어떤 그 말씀드린 것처럼 대미 투자에 대한 성과를 보여달라는 그 음.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성과를 거둬서 국내 정치로 홍보하고 또 이 11월 중간선거 전에 뭔가 예. 내세우기 위한 그런 치적을 쌓고 있는 그런 과정이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 문제 또는 뭐 정치권 어느 쪽에서는 소년보 목사 이런 통일교 이런 문제를 위해서 뭐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완전히 앞뒤가 좀 바뀐 얘기고 물론 우리로서는 트럼프가 그런 카드도 못 쓰도록 관리할 정도의 신경 좀 써야 되지만 이게 주된 카드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지금 예. 미국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 마스카 프로젝트에서 1,500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원전이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서 예. 그리고 동맹hen다 측면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국 해줄 역할이 많은데 음. 이런 상황에서 그런 소소한 정책 이슈를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를 틀어버린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어떻게 넓게 생각하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그 예측 불가능한 변덕스러운 인물이라고 가정하지 않는 한 그거는 이게 앞뒤가 맞지 않고 이제 뭐 해석할 그게 좀 이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음.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철하게 볼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치적 이념이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 돈이 먼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 받아서 미국 내 일자리를 늘려서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중간 선거 이기는 게 일단 그런 전망들이 보여줘서 이기는 이게 가장 1번이지. 뭐 누구 목사면 어떻고 이거 가지고 여기에 좌우될 분은 아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대미 투자 특별법 일단 여당에서는 이 말 3초에는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법 통과 전에 미국에 어디에 투자할지 이걸 먼저 좀 고민을 해보자, 검토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성의를 보이는 게 필요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판을 완전히 뒤엎을 생각은 없으나 좀 음. 빨리 해달라는 그러한 의견을 표시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뭐 완전히 뭐 절차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성의를 보여서 뭐 마스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기업과 잘 조율을 해가지고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 진행 사항을 미국에 전달하면서 좀 안심을 시켜준다면 그 어떤 유효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이다. 네, 어차피 그렇습니다. 특히 조선 쪽은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것도 윈윈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떤 말이냐면 트럼프가 관세를 올린 법이 미국 내 법에 어긋난다. 대법원의 판단만 앞두고 있는데 한번 연기가 됐죠. 우리가 굳이 대미투자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구속될 필요가 있느냐. 만약 트럼프의 관세 인상이 무효다라고 되면 우리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왜 지금 압박했을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설득력 있는 예. 해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음. 한국이나 주요 교역국으로부터 이런 대규모 투자를 실질적으로 수주하기로 한 상황이라면 아무리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데서 보다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 이 예. 부분은 뭐 설득력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 설령 연방 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나오더라도 한미 간에 맺은 이 어떤 MOU 어떤 이행 각서 계획을 한번 완전히 뒤돌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대면 생각하면 좀 이제 신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미 관계를 음. 고려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지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고려한다든가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어떤 예. 대미수출 기업들이 위헌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소송을 통해서 뭔가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개별 기업들이 지금 움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움직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정부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트럼프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트럼프가 소송에 졌다고 해서 우리가 잘 됐군요라고 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미국 이민 관세 단속국에서 사망 사건도 있었잖아요. 요원들이 총격을 해서 일반 시민이 사망한 사건도 있고 미국 내 여론이 안 좋아지다 보니 트럼프가 이런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만만한 동맹 우리나라도 때리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이용의 효과가 있다거나. 예.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를 내고 싶은 의지가 강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과 통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 두 축이거든요. 예. 국내 정치적으로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을 보여서 불법 임대를 추방하는 거는 이거는 지지층들에게 음. 정말로 잘 호응을 받는 부분인데 방법론에서 너무 지나치니까 지금 비판을 받고 비판을 받고 있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공화당 대부분 지지층은 침묵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주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제 뭐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이민과 통상은 다른 두 축으로서 동시에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로 몰리게 되면 대외 정책이나 여타 부분에 성과를 많이 내면 약간 희석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약 40초 정도 남았는데요. 트럼프가 캐비넛이 미국 연방준비 위원회 의장 후보로 캐비넛을 지명했는데 이분이 매파이다는 얘기도 있고 비둘기파라는 얘기도 있고 합니다. 이 지명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인 어떤
인맥과 그리고 음.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호응하는 이런 부분을 본 것 같아요. 최근에 같이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경기 부양을 해서 금리를 인하한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듣지 않았는가. 어쨌든 음. 이분이 과거에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니까 음. 집착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가 있는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어떤 이 워시 그 후보자가 어떤 예. 배경 자체가 이제 처가죠. 처가가 이제 SD 에스티 로더스 로더 사이죠.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회장이 로널드 한 예 예. 한 그 5초 로더가 남았습니다. 예예 네. 그 트럼프 때 60년 알겠습니다. 직이기 여기까지 때문에 이 부분을 듣겠습니다. 예. 고려한 것 같습니다.